2015년 8월 2일 프랭클린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는 잇따라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Hello, Gahanna Police. Somebody just set a woman on fire behind Speedway on Stigler Road. I don't just set a woman on fire. 모두가 똑같은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41세 마이클 슬래거이며 그리고 불길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그의 31세 여자친구인 주디 말리나우스키였습니다.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여겨졌던 주디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끝내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주디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싸우다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죽은 뒤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On that, I want you to tell a future judge what you want to see happen to Mr. Slager. I would like to see him charged with murder and do a life sentence. I think that he deserves that. 그녀는 자신을 죽인 자의 재판에서 직접 증언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주디 말리나우스키는 1982년 8월 26일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디는 어머니의 첫 번째 아이이자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얻은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Judy was my firstborn. She made me a mom. I remember it like it was yesterday. It was the happiest time of my life. 오하이오의 뉴올버니 고등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던 주디는 미스 뉴올버니로 선정되며 홈커밍 퀸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하이오 주립대에 진학한 주디는 학업뿐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밝은 성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난소암 진단을 받으면서 인생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투병 끝에 암을 극복해냈지만 그 이후의 삶은 그녀에게 더 큰 도전을 안겨주게 됩니다. 주디는 자유롭고 따뜻한 영혼을 지닌 여성으로 여러 미인 대회에서 수상했지만 그녀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선생님이 돼서 사랑하는 남편이랑 예쁜 동네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2004년 22세 주디는 론 말리나우스키와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2004년 3월 첫째 딸 케이가 태어났고 3년 뒤인 2007년 9월에는 둘째 딸 메디슨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꿈이 이뤄진 것처럼 보였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7년 말 둘째가 태어나고 2달 후 주디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 암이 재발했고 결국 자궁적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주디는 다시 한번 병을 이겨냈지만 그녀의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미국 전역에서는 의사 처방용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디 역시 수술 후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복용하던 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약물에 중독된 그녀는 보험이 더 이상 약값을 지원하지 않게 되자 불법 약물들의 손을 뻗게 됩니다. 그 결과 건강은 무너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되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디는 아이들을 위해서 약을 끊기로 결심했고 오하이오의 파크사이드 재활센터에 입소해 독하게 금단을 이겨내고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어느 날 주디는 소셜미디어에서 전 남편의 지인으로 알고 있던 마이클 슬래거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지만 그땐 네가 결혼해서 표현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주디는 10살이나 나이가 많고 거칠고 험악한 인상을 풍기는 마이클에게 전혀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그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식의 달콤한 말로 주디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육체적, 정서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그녀에게 마이클의 집요하고 열정적인 사랑 표현은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만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남자는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주디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디의 어머니 보니는 이 관계가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마이클에게서 나쁜 기운을 느꼈고 딸과 손녀들이 다칠까봐 그와의 만남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보니를 찾아가 내가 문신이 있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한번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보니는 잠시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이클의 치밀한 조종 수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신뢰를 얻고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디와 그녀의 가족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슬래거가 이미 폭행, 절도, 스토킹, 아동방임 등 수많은 전과 기록을 가진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몇 달도 안 되어 마이클은 소유욕이 강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디는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했으며 다시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마이클이 직접 마약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는 주디를 질식할 정도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주디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그와 헤어지자고 하면 그는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마이클은 주디를 고립시키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 보니에게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는 교묘히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주디가 마약에 중독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밤마다 외박을 일삼는다며 딸의 인격과 도덕성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렇게 보니와 주디 사이에 불신을 심어 모녀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조종을 시도한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몇 차례에 걸쳐 경찰이 개입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신고만 10차례 가까이 접수되었지만 그 어떤 기소나 법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디는 법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지만 과거의 약물 사용 이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마이클은 그 취약점을 집요하게 이용하며 그녀를 더욱 통제했습니다. 본인은 여러 번 마이클에게 제발 내 딸을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디의 아파트에 버티듯이 머물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주디가 약물과 마이클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활센터에 입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디에게 재활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무사히 마이클과의 관계를 끊고 약물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2015년 8월 마침내 주디는 약물 재활 프로그램 입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8월 2일 일요일 마이클은 주디를 재활센터로 데려다주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들은 재활센터로 가는 길에 잠시 스피드웨이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부터 이 여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맞은편 ATM 2대에 설치된 CCTV는 주디와 마이클의 트럭이 주유소 뒤편에 멈춰서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미 차 안에서부터 언성을 높이고 있었던 두 사람의 다툼은 곧 차량 밖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주디가 탄산음료를 집어 던지자 순식간에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비극으로 번졌습니다. 마이클은 트럭으로 돌아가 붉은색 휘발유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디에게 다가가더니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휘발유를 그녀의 온몸에 들이부었습니다. 깜짝 놀란 주디가 뒤로 물러나다 잔디 위에 넘어지는 순간 마이클은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녀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동안 마이클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마지못해 트럭에서 소화기를 꺼내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역시 일부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디와 마이클은 즉시 오하이오 주립대 웩스너 메디컬 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주디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디의 몸은 95% 이상이 3도와 4도의 심각한 화상으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과 피부는 심하게 훼손되어 가족조차 그녀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여동생 다니엘은 충격에 휩싸여 참지 못하고 구토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정도 화상이라면 생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주디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형사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CCTV 영상과 신고자들의 녹취 덕분에 사건의 경과는 비교적 명확히 드러났지만 정작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마리가 없었습니다. 그 답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주디에게 불을 붙인 범인이자 지금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마이클 슬래거였습니다. 형사는 마이클의 병실로 들어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Okay, talk about what happened. Okay. So what, am I under arrest or something? Right now, yeah, you are under arrest. What am I being charged with? You're going to be charged with felonious assault and aggravated arson. 마이클이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형사는 단호하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Where it happened at, there's an ATM right there. Okay. That ATM records all the time. We have detectives go pull the footage. We review the footage. We've all seen the footage. We know exactly what happened. Okay. So we saw exactly what happened. We saw you pour gasoline over top of her head. She stumbles to the ground. You lean over and light her on fire. We saw what happened. 그러나 마이클은 영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Arguing, she threw pop on my face, and then we was going back and forth with it. And when she come in and spit in my face, and I said, "Oh, well, here, you want to ruin my stuff up because that's how I took it." I said, "Here, boom, I'm gonna ruin your clothes." It wasn't to start her on fire or nothing. You know what I mean? It was just to ruin her clothes. Right. Yeah. Okay. She didn't stumble. She just sat down. She was sitting down, and then because I was just gonna say, "Fuck it," leave. Yeah. Take off. And she was like, "Well, don't leave. Can you bring me a cigarette and stuff?" And she was getting ready to change clothes because she's got extra clothes. Mm-hmm. And I walked over to give her a light. That was it. And then she just. And when she went up, I couldn't believe it. I just didn't think that it was going to be like that. Right. 처음부터 마이클의 말을 믿지 않았던 형사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주디를 깨워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으나 만약 주디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면 마이클의 일방적인 진술만 남게 되어 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Judy, can you hear me? Are you hurting right now? Okay. All right. Would you mind if someone asked you a couple questions about what happened? Judy, did you spill gas on yourself? No. Did Mike spill gas on you? Did Mike throw gas on you? Yes. Yes? Okay. Thank you. 주디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질문의 반응까지 보였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한편 마이클의 체포 소식을 들은 주디의 어머니 본인은 마이클이 방화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주디가 약물과 고통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형사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가 그렇게 잔혹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본이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인은 결국 직접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했고 마이클이 딸의 몸에 불을 붙이는 충격적인 장면을 본 순간 그녀는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후 8개월 동안 주디는 혼수 상태에서 생사를 오갔고 무려 7번이나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야 했지만 매번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몇십 번의 수술과 수개월에 걸친 치료 끝에 그녀의 외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머리카락과 두기, 손가락 일부를 잃었고 등과 엉덩이의 상처는 체력이 약해 수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연고와 붕대로 덮여 있었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극심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살아있었고 의사들은 이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뒤 마이클은 방화 및 중상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배심원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주디는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직접 법정에 서서 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든 몸이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증언해서 자신을 그 지경으로 만든 마이클이 반드시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랐습니다. She wanted to tell her story
I think she wanted somebody to finally listen to her. 재판 당일 마이클의 변호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 had to go back to Michael and say, Michael, look, she's going to testify. And this jury is going to hate you. They're absolutely going to hate you. 그 한마디에 마이클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는 재판을 포기하고 항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11년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주디가 끝내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살인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야 할 것이고 그때 주디가 남긴 법정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주디가 법정에 서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재판 없이 11년형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디는 마이클이 여전히 자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아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법을 바꾸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디법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고의로 타인에게 심각한 외상을 입히거나 영구적 손상을 남긴 경우 최대 2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은 그녀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주디는 병상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Bill 63 should be passed because it's destroyed my life, my family's life, my kids' life, everyone around us' life, and the laws of justice are just not fair. 그녀의 13살 딸 케이는 오하이오주 의회에서 엄마를 위해 용기 있게 연설했습니다. While we stand here today, my mom lays in a hospital bed where she has been for 609 days. She has been in a lot of pain and every day is another fight to stay alive. Mike committed a horrible crime and only received an 11-year sentence. Please pass my mom's law because together we can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o other families. 하원에서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주디 법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분명 큰 진전이었지만 검찰은 또 다른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주디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만약 그녀가 세상을 떠난다면 마이클은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법정에서는 마이클의 주장만 남게 되고 주디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주디를 찾아가서 자신의 살인사건에 대한 증언을 직접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주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증언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녀가 진통제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주에 걸쳐 고용량의 진통제를 서서히 끊어냈습니다. 마이클은 법원의 증언 녹화 현장에 직접 입회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위협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그의 요청을 기각했고 녹화 당시 병실에는 오직 간호사들만 입장이 허락되었습니다. 녹화는 엘리자베스 워터스 치안 판사의 맹세선서로 시작되었습니다. What happened as you stood behind that speedway? We argued for a good 5 to 10 minutes and then I threw my pop on him. You threw a pop on him? Yes. What was his reaction to this? He was extremely upset. The gasoline that he had kept in the back of his truck. He started pouring gasoline, started up my head and worked his way down. Some got through my throat as he did that. That hurt really bad. I fell down and I was leaning on my right side, holding myself with my right arm and hand. What's his demeanor as he's pouring the gasoline on you? It was an evil demeanor for about 30 seconds, and I kept telling him, "So please help me and stop, and I'll get the truck. I'll go with you. Why would you do this?" And I looked at him, and he pulled a lighter out of his pocket, and he started walking towards me.
And I just remember crying and begging for help. And he let me on fire, and the look in his eyes his eyes went back, literally. Okay. He did nothing. Did you at any time produce a cigarette and ask for a light? No. Okay. A matter of fact, did you have any cigarettes on you? No. Okay. 그녀는 이미 고통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남기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 증언 영상은 훗날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살해된 피해자가 자신의 살인사건에 대해 증언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날 이후 주디의 건강은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거의 2년에 걸친 사투 끝에 그녀는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며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7일 주디 말리나우스키는 향년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딸들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후 마이클 슬래거는 여전히 형을 복역 중이었지만 이제 1급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주디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On that, I want you to tell a future judge what you want to see happen to Mr. Slager. I would like to see him charged with murder and do a life sentence. I think that he deserves that. Okay. Thank you, Judy. 변호인은 주디의 영상 증언을 피고인의 대면권 침해라며 배제하려 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상 증언은 정식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마이클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유죄 인정 외에는 어떤 협상도 없다고 했고 2018년 7월 5일 마이클 슬래거는 1급 살인죄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주디의 가족은 주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 약물 중독,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디 법을 연방 법률로 확대하는 운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